밤 불빛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아침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쯤. 그래도 날이 새려면 아직 30-40분은 좋게 더 있어야 할 터인데. 부스럭 부스럭 캐캐. 이들은 이렇게 해 뜨기 30-40분 전에 이미 깨어납니다. 해가 서서히 뜨고 사람들과 차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 이제 그럼 날아올라 볼까? 그런데 요 녀석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동시에 날아가기 전에 먼저 탐색에 나섭니다. 그리곤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일렬로 늘어서 날아서 다 날아갑니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규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날아가는 모습인데 밤새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앞선 무리들을 뒤에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 날아간 새들은 뒤에 날아오는 새들을 기다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새들은 사람보다 반사신경이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새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또 같이 방향을 전환하고, 앞에 있는 새가 방향을 틀게 되면 같이 틀므로써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방향을 틀면 또 같이 틀고 그리고 한쪽으로 회전하면 또 그쪽 방향으로 같이 회전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리들의 합체. 곧바로 날아가기에는 아직 어두워서인지 주변 전깃줄에 앉습니다. 조금 기다리겠다는 뜻이겠죠. 해가 서서히 떠오릅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날아 나오는 이유는 아마 잠자리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 자, 이제 방향을 잘 잡아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대숲과 도시가 강을 가운데 두고 나눠지는 길. 아침 불빛을 따라 날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행동의 시작을 지휘하고 이동 방향을 결정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일까? 누가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무리를 짓는 새들의 특징은 특별한 지도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만의 다수결의 선택만 있을 뿐. 우두머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가 좋은지, 먹을 것이 많은지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정하면 길게 무리지어 따라가게 됩니다. 느낌과 경험이 말해주는 곳으로 말이죠. 이제 해가 완전히 뜨고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자신들의 잠자리가 노출되면 포식자, 천적의 공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날아갑니다. 먹이를 찾아서. 산과 들판이 있는 곳을 따라서 가다 보면 이 들판에 있던 이 바람이 산에 겹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골바람이 생기게 되면 이 바람이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한낮에 이동할 때도 보면 또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그리 힘들지 않으면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먹이는 씨앗입니다. 여름철에는 지렁이나 곤충도 좋아하지만 겨울철에는 벽씨를 주식으로 합니다. 평탄화된 논보다는 계단형 논을 좋아하는데 몸을 숨겨서 풀씨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논 위로 날아들어 조금씩 전진하면서 먹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서로 건너 질러갑니다. 이렇게 먹이를 먹을 땐 높은 데 앉아있는 새가 꼭 있는데 배부른 자의 여유겠죠? 망을 보는 겁니다. 소리로 경계와 위급함을 전달해줍니다.
근처 논에서 먹이를 다 먹으면 다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논은 낙곡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울산에 처음 도착해서는 주변 일대로 제한되다가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먹이를 찾으러 멀리 갑니다. 울산, 언양, 경북, 경주까지 갑니다. 1, 2월에는 경북 건천과 포항까지도 갑니다. 하루 동안 이 먼 거리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먹이 찾아 산매경은 하천을 따라 시야가 탁 트인 곳을 따라 일렬로 진행됩니다. 최대 50km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왕복이 100km 되죠. 그런데 보면은 점차 처음에는 주변에서 먹이를 먹다가 점차 봄이 되면은 멀리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처음에 월동안 내려왔을 때는 주위 환경에 적응이 덜 됐다가 차츰 적응이 됨으로써 가까이 있는 먹이가 다 고갈되면은 좀 더 먼 곳으로 이동해 가지고 먹는 걸로 이렇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서 4월이 되면 울산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떼까마귀. 울산 태화강의 3호대 숲은 떼까마귀의 안락한 보금자리입니다. 3호대 숲은 여름에는 우리나라 백로 7종류 모두를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백로가 떠난 겨울에는 겨울철새인 떼까마귀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귀중한 생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좁고 뾰족한 대나무에서 떼까마귀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까마귀를 잡아먹는 천적은 육식성 조류 수리부엉입니다. 떼까마귀는 수리부엉이를 피해 뾰족한 대나무 숲에 살다가 이렇게 종종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태화강에는 떼까마귀, 물닭과 갈매기, 오리류와 백로류가 주로 서식하고 있는데 10여 년 전부터 울산을 방문하기 시작한 떼까마귀는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해 지금은 5만 3천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생태 환경이 개선되면서 떼까마귀의 전국 최대 도심 속 서식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 경주랄지 울주 일원에 서 있는 이제 농경지들이 사실은 먹이터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거기서 먹이터를 하지만 이제 밤중에 뭐 이게 부엉이 같은 맹금류랄지 아니면 살쾡이랄지 이런 친구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를 하려 그러면 대숲 같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울산 주변에는 대숲이 있는 지역이 지금 3호 대숲 같은 이 태화강 주변에 숲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떼까마귀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밤에 잠을 자고 낮에 먹이는 이제 다른 데 가서 활동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전깃줄과 잔가지에 앉아있는 떼까마귀들. 쉬면서 깃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방수 기능도 유지되기 때문이죠. 부리로 구석구석 넣어서 기생충을 털어내고 앉아서 배설물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택가 사람들은 자동차나 빨래에 떨어지는 분변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주차해 놓은 데도 그렇고 뭐 이래 빨래 같은 게 이런 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옥상에도 가면은 까마귀 분뇨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서 별로 또 안 좋은 점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고 수만 마리가 서식하다 보니 전깃줄이 무거워 출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여 줄이 끊어져 정전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주에 그 둥지를 짓고 서식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까치가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이 있습니다. 까치 같은 경우는 저희 전주 설비에 조류둥지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류둥지 지으면서 철사라든지 그다음 옷걸이라든지 이런 이를 이용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저희 설비에 직접적으로 좀 접촉이 돼가지고 이렇게 언제부턴가 까마귀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묘지를 한적하게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까마귀들. 묘지를 다녀간 사람들이 남긴 음식 쓰레기들을 뒤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떼까마귀와 생김새가 다릅니다. 큰 부리 까마귀입니다. 묘지 주변에 사는 잡식성 텃새 까마귀도 있습니다. 우리는 떼까마귀와 다른 까마귀들을 구분하지 않고 무턱대고 다 혐오스럽고 불쾌하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때는 막 불안감을 느끼고 그렇죠. 뭐 하늘이 새카만 이러니까 뭐. 밤에 오니까 무서워 기분이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울산을 찾는 겨울철새 떼까마귀는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지만 자주색 광택이 납니다. 부리는 뾰족하고 때 묻은 흰색을 띱니다. 이마가 튀어나오고 납작한 것이 특징이며 코 위에 구멍이 있는데 일반적인 까마귀와 떼까마귀 새끼는 여기에 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떼까마귀는 땅을 파기 때문에 코에 흙이 묻을 일이 많아서 털이 없어진 듯합니다. 새 가운데 지능이 가장 높고 집단 성향이 강하며 항상 무리지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동의 모습을 지닙니다. 짝과의 유대관계도 강합니다. 먹이를 먹거나 잠을 잘 때 항상 짝과 함께 다니는 금슬이 좋은 새이기도 합니다. 짝으로 보이는 두 마리 떼까마귀, 서로 딱 붙어서 날아가고 이따금 서로 쫓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불만스러운 건지 화가 난 건지 조금 떨어져 날다가 또다시 쫓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리지어 살면서도 부부는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닙니다. 울산 태화강 3호대 숲은 국내 최대 규모인 5만여 마리의 떼까마귀의 월동 서식지로 시베리아, 몽골 등 유라시아 북부에서 번식하며 지내던 떼까마귀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 울산에 오는 떼까마귀들은 그 번식지가 멀리 시베리아에서 번식을 합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거의 남쪽으로 계속 쭉 내려온다. 그래서 이 떼까마귀는 남과 북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직선거리 봤을 때는 거의 3,000km 내외를 왔다 갔다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떼까마귀는 사실 이로운 점도 많습니다. 논에 해가 되는 식물들의 씨를 먹고 뿌리도 캐먹으면서 죽게 만듭니다. 논의 해충들도 먹고 배설물은 또 거름이 됩니다. 다만 씨를 좋아하는 탓에 가을철 보리 파종할 때 그 씨를 먹어버려 그 시기만 잠깐 미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1년을 놓고 보면 거의 이로운 존재가 바로 떼까마귀입니다. 떼까마귀의 주 먹이원은 낙곡입니다. 낙곡은 추수하고 난 뒤에 떨어진 곡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곡식이 있으면은 그대로 썩어서 독이 됩니다. 그러나 떨어진 그 곡식을 떼까마귀가 먹고 소화를 시키면은 분뇨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름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떨어진 것을 놔두기보다는 그것이 떼까마귀가 먹어줌으로써 우리 울산의 농태는 비옥한 비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전국적인 AI의 창궐 속에 때때로 떼까마귀는 울산 주변 논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그래서 떼까마귀의 AI가 의심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농약에 중독되거나 자연사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AI 발생 분포 경로를 보면 주로 서해안을 따라 야생조류들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 떼까마귀가 오는 울산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AI는 오염된 물과 먹이를 먹었을 경우 가장 잘 걸리는데 그래서 오리와 기러기와 같은 물새들이 잘 걸립니다. 그런데 떼까마귀는 모여다니는 속성이 있긴 하지만 오염된 물을 먹을 가능성이 없고 육식성이 아니라 AI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떼까마귀가 지금 울산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떼까마귀 시로도 올라온 거에서는 분리된 바가 없습니다. 그 이후 추정되는 이유로는 아마 바이러스 자체가 서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하였고 동해안 지역에는 감염된 그 야생조류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까마귀는 역사 속에선 과연 어떤 새로 여겨져 내려오고 있을까? 태양을 숭배했던 우리 민족은 태양과 우리를 연결하는 새로 삼조고, 즉 세 발 달린 까마귀라고 해서 태양의 전기가 뭉쳐서 생긴 신비한 새로 여겨 고분 벽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새입니다. 명나라 말기 이 시즌의 본초 광목에 따르면 반포지효라고 해서 즉 까마귀는 어릴 때는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다 자라면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어버이 은혜에 대한 자식의 지극한 효도를 의미하는 새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삼국시대에는 예언을 하는 새로 인간이 해야 할 바를 인도해주는 성스러운 새로 인식되었고 영국 왕실과 일본에서도 까마귀를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양 문화 속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결국 뭐 유교 이념도 결국 지배층의 이념이겠죠. 지도층의 이념이니까 이제 그런 새들을 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민간에서는 끊임없이 겨울에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은색이고 북쪽에서 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죽음과 연관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먹이를 찾아 헤맨 고된 하루를 마치고 불이 켜진 도심과 하천을 날아서 3호 대숲으로 돌아오는 떼까마귀들. 대숲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시간이 잠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이때쯤이면 잠자리가 노출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부턴 우리에게 장관이 펼쳐지는 시간. 해가 지기 한 2시간 전 어두워지는 강변 위를 까맣게 맴돕니다. 3호 대숲 근처에 도착해서는 들어갈 때도 그냥 마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마리가 거의 대숲까지 내려앉다가도 다 내려온 것 같으면 다시 날아오르고 혼자 들어가지 않고 계속 맴돕니다. 대부분 근처 전깃줄 등에 쉬고 있다가 수만 마리가 모이더라도 한 마리도 먼저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포식자로부터의 작은 몸집이 한데 어울려서 큰 몸집을 만들므로 인해서 포식자한테 이렇게 과감성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 눈에는 군무로 보이지만 실상은 생존 전략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무리들이 다 모일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린 시간. 어두워진 하늘이 까맣습니다. 까마귀인지 대숲인지 구분도 안 갈 정도로 뒤섞입니다. 까만 무리 속에 백로 한 마리가 같이 날고 있습니다. 백로는 떼까마귀 무리에 놀라 쫓겨나듯 보금자리를 내어주고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금자리를 차지한 떼까마귀. 이제는 정말 들어가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20분이 고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는데도 그들만의 질서가 있습니다. 회전을 하면서 앞에 무리들이 들어가고 또 이어서 들어가고,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빨려 들어가듯이 서서히 들어가 모두 다 안착하게 됩니다. 해가 진 지 1시간. 완전히 보금자리로 들어간 떼까마귀들. 내일을 위한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미국 텍사스.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2,600만 명의 우리나라 면적의 3배가 넘는 넓은 주로 석유 등 풍부한 자원과 대규모 농목축업을 자랑합니다. 텍사스의 주도 오스틴. 오스틴 도심은 잘 정리된 깔끔한 느낌입니다. 80만 명의 인구, 광역 총 인구는 160만 명인 오스틴은 인구의 절반이 18세에서 44세로 젊은 도시, 주민의 43%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도시입니다. 오스틴을 가로질러 흐르는 콜로라도 강. 세계에서 가장 관리가 잘 된 강으로 꼽힐 만큼 수질이 좋고 경관이 아름다워 강 주변으로는 대저택이 자리하고 있고 여름엔 보트나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강에는 특별한 다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콜로라도 강을 가로지르는 콩그리스 애비뉴 브릿지. 석양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하는 7시가 지나자 다리 위고 다리 아래 잔디밭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많아지는 사람들. 어딘가를 쳐다보며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데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다리 밑 구석에서 새까만 무리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날아오릅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며 사진을 찍고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강을 지나 하늘로 한 줄로 길게 늘어서 나는 까만 무리들. 하늘을 뒤덮는 까만 무리의 멸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강 위에서도 유람선과 카누를 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구경합니다.
까만 무리들은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하늘 위에 줄지어 다양한 수를 놓듯 이리저리 약 30분 동안 아름다운 군무를 선사합니다. 하늘 위, 강,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Like this is our family. They live in San Antonio. Okay. And this is a day trip to Austin, and this is one of the favorites in Austin. I think they think about Batman, Okay. the good guy saving people. 이 까만 무리는 다리의 주인, 바로 박쥐. 오스틴의 박쥐 탈출은 미국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장 극적이고 특별한 매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년 이곳에 머무는 박쥐들은 1억 8천여 킬로그램의 해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스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우선 박쥐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사람들이 박쥐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귀엽고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Well, there's usually a nice breeze coming down the lake, kind of keeps you cool. It's always a fun place to come because there's places to eat, or you can hike around, ride your bike, just do the park. Well, we have a lot of live music here, a lot of live music. We have a lot of parks. Okay. We have a lot of water activities. We have a major big food scene here. There's always new restaurants coming up, and so we enjoy to try new restaurants. 유유히 흐르는 콜로라도 강 위에서 유람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유람선을 타고 다리 아래를 통과하며 박쥐의 군무 행렬을 따라가는 것도 색다른 재미입니다. I work for Lone Star Riverboat. We're the longest running bat cruise operation in the city, and our season runs from March to October, with the peak viewing times being from late July through September. So generally, what's the average amount of people that come month to month, like to the average? In an average month, we would probably have about 3,500 people come to take the cruise. When you do the bat cruise, you get a completely different view of the bats because you're looking at them from the bottom up. 박쥐는 이렇게 오후 7시쯤 다리를 떠나 밤사이 오스틴 동쪽으로 날아가 해충을 잡아먹고 새벽에 다시 보금자리인 다리로 돌아옵니다. (3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 북미 대륙에서 가장 큰 박쥐 서식지인 오스틴의 콩그리스 애비뉴 다리. 100만 마리 이상의 멕시코 꼬리 없는 박쥐들이 다리를 집으로 삼아 찾아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서식하진 않았다고 하죠. 박쥐들은 오랫동안 오스틴에 살아왔지만 1980년 콩그리스 애비뉴 다리 상판 재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확장 공사를 하면서 다리 교각 사이 연결 부분에 간격이 만들어졌고 박쥐들이 먹이를 구하고 새끼를 낳는 최적의 서식지가 된 겁니다. 기온과 습도 조건이 박쥐가 서식하고 새끼를 키우는데 이상적이었던 거죠.
turned out that that was a perfect space for our little bats to move into. Nobody was planning it, nobody expected it, but when they discovered that it was perfect habitat for them and a perfect place to hide, they moved in great numbers within 2 years. And the town got pretty excited about it. A lot of people were pretty upset that suddenly 1.5 million bats had moved into downtown Austin. 갑자기 까만 박쥐들이 오자 처음에 사람들은 놀라고 조금 꺼림칙하고 혐오스럽기도 했지만 오스틴 시인은 사람들에게 박쥐의 좋은 점을 알리고 박쥐들에겐 좋은 서식지가 되게 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First of all, this is the largest urban bat colony in North America that lives under the bridge on the main street in downtown Austin. It has turned out to be a great tourist attraction because a lot of people come to our city to see the bats. That's one of the first time I saw the bats myself was when I had out-of-town relatives come to town and they said they wanted to go see the bats, so that's what we did. But in addition to that, the bats, who are only here half a year, by the way, they're Mexican free-tailed bats, and they migrate back and forth between southern Mexico and Austin. And they perform the great service of eating, I think it's about 20,000 pounds of bugs every night when they go out. 박쥐 관광을 마친 사람들은 시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밤이 되자 화려해지는 거리, 이스트 6번가. 술집과 클럽들이 밀집해 있고 여기저기 음악이 연주됩니다. 이곳은 미국에서도 유명한 음악의 본고장으로 수준 높은 라이브 음악이 펼쳐집니다. 깊어가는 밤, 사람들은 이곳 분위기에 흠뻑 젖어듭니다. 강을 중심으로 도시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다리 위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음악이 있고 사람들은 흥이 절로납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박쥐 축제. 세계 라이브 음악의 수도라고 불리는 오스틴답게 예술가들이 모여들고 음악과 파티로 무르익습니다.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박쥐 홍보 부스도 마련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쥐로 변신한 사람들. 아, 애기 박쥐도 있네요. 사람들은 박쥐와 음악과 함께 즐거운 페스티벌을 보내고 있습니다. Well, I actually have this costume. I mean, and you can see that I've got a Funky Bats so it's a band name. So no, it's not a band name. Funky Bats Presents is a company that puts on some great funk shows in Austin, and there's local bands, and there's road shows too. There's just amazing music. 오스틴 박쥐 축제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순수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시의 지원이 없이도 이렇게 관심과 참여도가 높습니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박쥐는 이렇게 오스틴에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nd 10 years ago, I noticed all the people gathering on this bridge to watch the bats. And being that I put on music festivals, I thought, well, we're a town about arts and music, and obviously now we're about bats. We just got to put them all together on this bridge right here. Okay. Well, people travel from all over the world, not just for Bat Fest, but half the year to see the bats. Stay in a lot of the hotels, eat in the restaurants, and then they talk to other people and tell people what a good time they've had in the city. Okay. I mean, it's you can't even quantify how valuable these animals are to our city. 찾아온 박쥐를 생활의 이로운 존재로 새롭게 인식하고 함께하는 기회를 만든 오스틴은 박쥐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스틴의 박쥐는, 박쥐의 오스틴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They did a public media blitz. They did a public education campaign, and within 3 years they changed the hearts and minds of the people here to where the people really embraced the bats and they loved them. And they said, this is wonderful, we're so glad they're here. They went from stark fear to a big embrace, and now everybody loves them. 태화강에 봄이 찾아오고 겨울에 머물던 떼까마귀는 떠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난 태화강. 이곳에서는 계절 따라 생명이 살아 숨쉽니다. 봄이면 붉은 황어가 산란을 위해 고향 울산을 찾아오고 여름이면 백로가 태화강변과 삼호대숲을 하얗게 수놓습니다. 가을이면 연어가 새끼를 낳기 위해 태화강을 힘차게 거슬러 오릅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깊어가는 가을 바람을 타고 겨울 보금자리를 꾸리기 위해 다시 찾아온 떼까마귀. 이들은 올해도 울산을 잊지 않고 울산이 좋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태화강을 더 좋은 떼까마귀의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시사철 태화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태화강을 알리기 위한 이곳에서는 떼까마귀의 미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들이 제시됐습니다. 자원은 풍부하고 한데 이제 어떻게 이걸 엮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제 각 연령대별로라든지 좀 이제 실제 이제 방문객들이 오셨을 때 좀 어느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진행. 앞으로도 철새들이 계속 찾아오고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게 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은 아주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사실 그거 잘 모르거든요. 충분히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광 상품화하되 다만 그것이 이제 지역 주민들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또 이제 떼까마귀나 이런 백로류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울산이 참 좋은 생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이 산업도시라고 하는 그 이름에 너무 가리워져서 그늘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여기다가 햇빛을 좀 쬐어가지고 우리 까마귀 떼와 같은 이런 이 군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이 몰려들면 울산의 인식도 높아질 것이고 또 관광 자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살아난 태화강. 철새들의 생태 보금자리로 환영받는 태화강. 즐겁게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오는 떼까마귀로 인해 울산은 더욱더 건강한 도시가 되고 사람들이 기쁘게 맞이하게 되면서 울산의 새로운 미래 생태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낸다면 우리에겐 또 하나의 기쁨의 공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기쁨이 앞으로 울산의 새로운 무한한 가능성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